자, 이번 시간에는 그 윈터스쿨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윈터스쿨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 질문합니다. 가면 효과가 있습니까? 얘는 좀 보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윈터스쿨을 기숙학원에서도 해봤고 이제 재수종합반에서도 윈터스쿨 수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윈터스쿨을 해본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윈터스쿨을 가게 되면 형태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수 기숙학원, 재수반을 가르치는 기숙학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수 종합반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가 뭐 고동부, 일반 고동부에서 윈터스쿨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잡아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것들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재수반에서 가르치는 기숙학원은 잠까지 거기서 재우니까 잠자는 것까지 관리를 하죠. 그래서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관리가 좋아요. 잠자는 것까지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아침에 깨워주고 밤에 재워주고 밤에 게임이나 그런 거 못하게끔 관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애들도 건강해지고 하루에 세끼 밥 딱딱 주면서 정확하게 깨워도 딱딱 군것질도 많이 못하게 하니까 생활적인 면에서는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비싸죠. 그 다음 종합반은 똑같이 진행을 하고 이제 밤에 잠만 집에서 자는 거니까 집에서 잠 안 자고 뭐 피곤하니까 뭐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잡혀 있었으니까 애들이 게임하고 그래서 늦잠 자고 학원 가면 졸리니까 수업 들을 때 멍 때리거나 잠자고 학원에 잤으니까 또 졸리니까 집에 가면 또 딴짓하고 이러면 이제 보내봤자 효과가 좀 없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 다음 세 번째 고동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갔다가 밤에 자니까 똑같은 거죠. 크게 차이점은 재수종합반이나 재수기숙학원에서 하는 것들은 재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죠. 재수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1월 달에 재수 선행반이 많이 개강이 안 되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남아요. 수업할 여력이 공간도 많이 남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되게 안정되어 있죠. 왜 안정되어 있냐면 재수생들을 가르치는 그 시스템 그대로 재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안정되어 있고 보통 대부분 질의응답도 그 담당 선생님들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을 가르칠 때도 질의응답을 담당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혹은 하루 남아가지고 번갈아가면서 남아서 질의응답을 선생님들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똑같이 재학생들 해도 보통 선생님들이 남아서 질의응답들을 똑같이 받아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 밥 먹는 거나 그런 것들도 재생들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관리 선생님들도 새로 뽑을 필요가 없이 재생들을 그대로 하셨던 선생님들이 바로 이제 투입이 돼서 그대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관성 있는 관리 프로그램들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고동부에서 하는 이제 윈터스쿨은 한철이죠. 보통 이제 여름방학 한 달이든지 아니면 겨울방학 한 달 동안 윈터스쿨을 운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관리를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었으니까 관리 선생님들을 부랴부랴 뽑겠죠. 그리고 고등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야간에는 또 고등부 수업들을 특강이나 그런 것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야간에는 보통 대학생 알바들을 부랴부랴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맡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1년 내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루 종일 얘네들을 관리하는 틀을 형성한 게 아니고 겨울 한철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밥 먹는 거나 그런 것들도 되게 좀 이제 뭔가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나 그 뭔가 일관성 있는 그런 틀의 측면에서는 재수종합반 혹은 재수기숙학원 윈터스쿨을 보내는 게 낫고 특히 기숙학원을 보내면 생활관리까지 정말 완벽하게 되니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강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수종합반에서 수업하신 선생님들이 실력이 굉장히 괜찮아요. 실력이 재수생들을 가르치는 게 좋긴 하지만 수능 위주로 가르치는 실력이 좀 괜찮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비 고3 인터스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있겠지만 예비 고1이나 예비 고2 같은 경우는 재수반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나이도 좀 많으시고 수능 위주로만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고1, 고2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그 강의 내용, 이제 얘네들이 내신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어떤 이제 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이제 어떤 좀 매치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수능 형태로만 많이 가르치니까 이제 이런 재학생들 공부 습관도 안 들어있고 그런 학생들을 이제 고1 과정, 고2 과정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런 형태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고등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고1, 고2, 고3 다 가르치는 내신까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어떤 공감대도 많이 형성할 수 있고, 뭐 너네 올라가서 고1 올라가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내신 어떻게 따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잘 해주실 수 있고, 실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학원이라면 그 지역의 내신 경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집어서 애들이 어떻게 공부 방향을 정하게끔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윈터스쿨을 갔을 때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면, 첫 번째는 생활 습관적인 면에서는 기숙학원은 한 달 동안은 정말 괜찮아요. 기숙학원은. 그리고 기숙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들은 종합반이나 고등부에서 운영하는 출퇴근하는 이런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밤에 딴짓을 하면 똑같다. 학원 가면 학교랑 똑같은 거죠. 밤에 딴짓하면 밤에 새벽 3, 4시까지 뭐 휴대폰 하거나 게임하거나 그래서 가면 학교 가면 졸려서 엎어 자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2주 정도라 그래요. 2주. 그러니까 2주 정도 동일한 행동들을 반복하면 습관이 딱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수반에서도 기숙학원이나 종합반에서도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애들을 잡는, 이제 습관을 잡아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약간 강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섭게도.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면 얘네들이 관성적으로 그냥 가거든요. 관성적으로 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습관은 보통 2주 이상은 돼야 지속이 되니까, 윈터스쿨이 한 달이잖아요. 그럼 한 달 가면 한 2주 정도는 이 습관을 만드는데 이제 시간이 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주 정도는 공부가 좀 잘 되다 싶으면 윈터스쿨이 이제 끝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습관을 만들 때 기숙학원은 좀 많이 좋지만, 이제 출퇴근하는 학원 같은 경우는 지가 밤에 딴짓해버리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적인 면에서는 한 달 정도는 습관이 잡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주 정도 막 시행착오가 없다가 좀 공부 잘 되는 한 2주 정도, 한 15일 정도 공부를 좀 많이 하겠죠. 이제 만약에 기숙학원을 간다 그러면 공부를 정말 안 하고 집에 있어봐 노는 학생들은 차라리 거기라도 가서 좀 앉아 있다가 오고, 뭐 공부하다가 오고, 공부 안 돼도 그냥 하루 종일 붙잡혀 있다가 오면 어느 정도는 이제 틀이 잡히거나 공부한 틀이 잡히니까 한 달 정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월 달부터 그런 습관이 쭉 붕괴가 되겠죠. 계속 지속적인 게 아니니까. 제 생각들 기숙학원에서 공부한 애들도 수능 끝나고 일주일부터 바로 붕괴가 되거든요. 자, 그럼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대부분 기숙학원에서 한 달 동안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자체 교재를 보통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석이나 기본서, 수학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 수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윈터스쿨을 가시는 학생들은 개인학습 교재를 꼭 가져가야 돼요. 학원 교재는 너무 얇고 내용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는 교재를 많이 만들어 봤는데 대부분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설명해야 되니까 아주 기본 개념 있고, 기본 문제 몇 문제 있고, 그 다음 뒤에는 약간 심화 문제 두세 문제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보통 수학을 3과정, 4과정씩 막 끝내주잖아요. 한 달 동안에. 그럼 현실적으로 그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2달, 3달에도 애들이 못 알아듣고 힘들어하는데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 반에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반이 아주 많이 형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을 집어넣다 보면 한 반에 아예 처음 배우는 애도 있고 두세 바퀴 돈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 개념 설명하고, 기본 문제 몇 문제, 대여섯 문제, 8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 한 3, 4문제 풀어주고 해서 수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충분히 연습할 문제들이 없어요. 교재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나 그런 개인학습 교재를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얘네들이 이제 했을 때 그런 이제 잘 알아듣거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힘들 수도 있죠. 좀 이제 뭔가 수학 겉핥기 느낌? 그런 형태로 수업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학은 제가 해보니까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가령 수원이나 수투, 미적분 3권 혹은 4권 이렇게 끝내주는데,
한 달이라는 그 시간 안에 그거를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전과목 하잖아요. 뭐 수학, 사회, 과학, 논술, 뭐 국어, 영어 막 하는데 그 수업 시수 중에서 수학 시수 그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약간 수박 겉핥기,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면 특강 형태,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애들이 이제 갔다 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2월 달에 갔다 오면 수학이 일단 기본 다니던 수학 전문 학원이나 그런 데 다시 돌아와도 일단 진도도 안 맞고, 그리고 거기서 배웠긴 배웠지만 약간 굉장히 빠르게 얇은 책을 쭉 끝냈기 때문에 뭔가 수학 겉핥기 같은 그런 이제 개념들만 들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남는 게 없는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고3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괜찮을 수 있어요. 고3 같은 예비 고3의 경우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 바퀴 내지 두 바퀴는 모든 진도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나 두 바퀴 정도 모든 진도를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상위권 같은 경우는 고3 모든 범위에 대해서 수학 같은 경우는 다 끝낸 애들이 많이 있고요. 그 끝낸 애들이 1월 달에 거기 기숙학원이든 종합반이든 이런 데 특강을 들으러 가면, 윈터스쿨을 가면 그 얇은 책을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빨리 이렇게 나가겠죠,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그런 한두 바퀴 돈 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게. 그냥 얇은 책을 가지고 빨리빨리 한두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빨리빨리 얇은 책을 가지고 전체 흐름을 다시 복습시켜주고 잡아주고, 본인은 이제 책을 사가지고 블랙라벨이든 자이스토리든 뭐든 사서 그런 개념, 맞아, 저런 거였지 하면서 가볍게 한번 훑으면서 자기가 쭉 개인 학습을 공부하면 고3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제가 봤을 때 학습적인 측면에서 이런 한 바퀴 정도, 두 바퀴 정도 돌고 온 학생들의 경우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윈터스쿨을 보낼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공부를 정말 이제 안 하는 학생들, 그래서 가서 조금이라도 막 앉아있는 습관이라도 좀 배우든지, 뭔가 집에 있으면 부모님 우라통 터지고 학원을 보내도 맨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학생들이라면 차라리 보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학습적인 어떤 효과를 바라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걸 바란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기숙학원이 한 달이 아니라 한 두 달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한 두 달 정도 코스, 1월, 2월 달까지라도 한다라든지, 뭐, 그렇다라면 정말 괜찮을 수도 있지만, 한 달 동안에 보통 빠른 양을 끝내주기 때문에, 갔다 와서도 다른 학원에 가서 진도 맞추기도 문제고, 실제로 가서 뭔가 이제 가볍게 이렇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예비고사 제약은 많이 학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 자식이라면, 그냥 이제 안 보내겠죠. 왜냐면 이제, 학습적인 효과가 많이 이제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빠르게 많은 범위를 하는 게, 그래서 저라면 습관을 많이 좀 미리 잘 연습시켜가지고 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안 보내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꼭 보낸다면 고3 때, 예비 고3 때는 진도 다 끝내고 이렇게 보내면 괜찮을 거예요. 학습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꽤 학교 다니고 뭐 야간 자율학습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애들은 종합반 형태 윈터스쿨을 보내도 안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명심하시고, 학습적인 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은 시간에 많은 범위를 하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숙학원을 보낸다면 어디가 좀 괜찮냐라고 하면 메이저 학원들을 보내는 게 좀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검증이 됐고요. 재수종합반에서 선생님은 수업을 꾸준히 하고 그 관리 틀도도 그대로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증이 된 저는 메이저라고 하면 보통 대성, 청솔, 메가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검증이 된 그런 메이저 학원에 메이저가 또 있죠. 분원이 여러 개 있으면 거기서 메이저가 또 있잖아요. 대성 같은 건 강남대성, 기숙학원 대성은 이천기숙, 뭐 메가 같은 경우는 양지 메가가 기숙학원 중에 뭐 메이저고, 메이저 학원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밀어주는, 그 학원에서 대표로 밀어주는 데를 보내는 게 확률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관리나 교사 진도도 안정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